네, 저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장관님 그 취임 후에 기후 대응댐 후보지 직접 둘러보셨죠? 네, 기후 대응댐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때 14개 댐, 신규 댐 중에 10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갑자기 기후 대응댐이 등장했는지 이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이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설픕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의 첫 번째 문제점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식 회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조차 한 건도 없어요. 김한섭 전 장관이 취임하고 사흘 만에 그 14개 임시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왜 안 했냐, 회의록이 왜 없냐라고 물으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공식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간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 투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이 왔어요. 투기 우려 때문에 공식 회의도 안 하고 회의록도 작성도 안 한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의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다 비공개 아니 공식 회의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추후에라도 일정 회의를 공개하던가 아니면 회의록 자체는 남겼어야 맞다고 저는 봐요. 이게 수조 원이 들어가는 국가 정책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거는 기후 대응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획 시점을 왜곡합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장관님, 네. 2030 하천 유역 계획 목표 연도가 언제입니까? 2030이면 당연히 30년이겠죠. 네. 2030 이 계획에 반도체 산업단지의 물수요 2050년 전망치를 그려놨습니다. 계획 시점이 2030년인데 2050년 반도체 산단 물수요 전망치를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땡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보고 받으셨나요? 그 얘기까지는 이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이게 10년 후에 생활비를 세우는데 30년 후 물가 상승률을 가져와서 계산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2050년 걸 가져왔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쭉 읽어보면 결론은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어요. 게다가 말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도 그 추계 방식도 인구 증가율도 산업 성장률도 명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물수요조차 더 부풀리긴 합니다. 2050년 물수요량 보고서상에는 하루에 76만 4천 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고시에서는 하루 80만 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6만 톤을 부풀리게 합니다. 5%예요. 이 조작도 모자라가지고 부풀리기까지 했어요. 이게 만약에 2050년 물수요를 제외했다라면 한강권역에서 물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댐 건설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규 댐 건설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이 시기와 상관없는 먼 미래에 장내 수요를 끌어다가 근거로 삼은 겁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조작이고 국민 기만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네, 저 내용도 추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신규댐 사업이 4대강 시즌2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과거 4대강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했던 분들이 이번 기후 대응댐을 주도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사람 이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이 수년에 거쳐서 여러 차례 인사도 교체되고 했는데 주요한 시기마다 국토부 출신의 특히 4대강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이번 신규댐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랬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네, 결국 이번 기후 대응댐이 정책의 간판만 바뀐 거고 방법도 사고방식도
과거 4대강 사업대와 다를 바 없는 판박입니다. 이제는 이게 분명히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 소양강댐 소양호 저수 용량이 29억 톤인데 이번 신규 댐이 고작 다 합쳐 3억 톤입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겠지만 네. 이 고작 3억 톤밖에 이거밖에 안 되는 이 신규 댐 건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고 어떻게 등장한 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이 내렸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수요까지 조작했는지 이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한 번 더 저 과거의 의사결정 과정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댐 건설 추진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존경하는 안호영 기자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기후 대응댐 관련해서 이 건설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드립니다. 네, 이제라도 기후 대응, 기후 위기 대응의 본질적인 해법에 집중해야 됩니다. 새로운 댐 건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수요가 과학적으로 정당하다는 근거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 수용성도 좀 따라온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발전용 댐이나 농업용 정수지, 정수장 확충, 하수 재이용 등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가뭄과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그 환경 생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모래톱, 갈대밭, 그리고 습지 조성 등 보건 조성 사업에도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 기후 위기는 토목공사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와 관련된 대안들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 감사원 청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네, 드려도 될까요? 장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제가 10군데를 둘러봤습니다. 14개였는데요. 3군데는 이미 윤석열 정부 때 워낙 주민들 반발도 크고 필요성도 낮고 해서 이미 제외했던 3군데하고 또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전혀 없는 한 군데, 4군데를 빼고 10군데를 둘러봤는데요. 다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수해가 났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 대책을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로 지자체의 요청을 그냥 수용하는 형식으로 선정을 했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했으면 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중에 3군데를 추가로 중단을 했고요. 나머지는 꼭 필요성이 있는지 꼭 다목적댐으로 해야 되는지 혹은 무슨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런 7곳을 소위 정밀 재검토하고 또 기본 용역을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의원님의 그 취지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